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대 발생하면서 확연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비만 환자들이 크게 늘어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목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 목요일에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약 10주 만에 최소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월 셋째 주, 그러니까 3월 17일 날 62만 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일주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매주 한 10%포인트 정도씩 감소를 했고 4월 들어가면서 30에서 40%포인트 정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점 대비 비교를 하면 약 80% 이상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1년에 뭐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살펴보면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 17일부터 800명대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도 오늘 200명대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100명대, 200명대 이어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감소세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추이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셋째 주에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정점에 도달을 했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후인 3월 말쯤에 정점 수위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신규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사망자,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100명을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에서 한 200명 정도 사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감염 추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방역 당국의 여력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보다 더 집중을 하면서 가능한 한 사망자를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좀 전환을 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 감소세지만 위중증과 사망자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업시간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리두기 해제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워낙에 확진자가 크게 증가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예.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영화관 같은 데에서 취식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러니까 감염자 비율이 그러니까 인구 대비 보면 3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머지 한 60%대의 국민들은 아직 감염이 안 된 상태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내 지금 영화관 같은 데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드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특히나 영화관 같은 데는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래서 환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좌석도 한 자리 건너서 뛰어앉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붙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과 같은 곳에서도 음료를 드시는 행위는 실내 체육 시설 자체가 굉장히 비말을 많이 뿜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적인 좀 관심, 실외 마스크 착용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이제 아마 다음 주말쯤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현재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2m 거리가 유지되면은 벗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공간,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축제도 많아지게 되고 집회라든가 어떤 특정 공간의 야외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 순간에 마스크를 벗으면 분명히 감염의 우려는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관리가 어렵게 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부분도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면서 상황 추이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조금 전 김은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은혜 의원이 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득표율을 보면 김은혜 의원이 52.67%, 유승민 전 의원이 44.56%를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이 김은혜 의원, 경기도 지역 초선 의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이어가 보면요. 일단 마스크 착용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고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집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좀 바뀌게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음압격리가 의무 조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격리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는 일정 부분 유지가 되는데 음압격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1등급인 경우에는 발생 즉시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2등급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일정 텀을 두고 아마도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은 현재 입원이나 치료비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환자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자가격리 조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2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질병청장의 고시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유지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어떤 가닥을 보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현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한 달 후에는 자가격리를 의무 조치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가격리도 아마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격리는 5월 말부터 이제 해제가 됩니다. 감염병 등급을 하향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감염병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르스나 사스 그리고 에볼라라든가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라사라는 질병들도 있고요. 해서 여러 개의 질병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1등급에 포함되느냐라고 보면 일단 병원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집단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응 체계 대표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데 미비하거나 없거나 했을 때의 1등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초창기 발생했을 때는 1등급이 맞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1등급이 조금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2등급으로 전환하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현 시점에서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 재감염 사례 20일 만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어떤 사례인가요? 스페인에서 한 여성, 30대 여성분이 20일 만에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여성이 지금 최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지난 12월에 첫 번째 감염이 있었고 그다음에 올 1월 달에 오미크론 감염이 있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첫 번째 감염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이었고요. 예.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자체는 항원 특이성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과거 델타 때 그러니까 항원 특이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현재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왔는데 이 백신 자체가 초기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백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백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이분은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이력은 아직까지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델타에 감염된 그러니까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이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또다시 감염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오미크론 상황인데 오미크론도 일정 기간이 지금 유행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오미크론하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항원 특이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 중에서도 향후에 다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에 감염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